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2주차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의미, 정의, 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주기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다음 최대값, 그다음 정형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기본 성질을 학습하고 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직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자, 직선은 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은, 이 직선은 이쪽하고 이쪽, 왼쪽 오른쪽 가는 걸 얘기하고, 선분은 요거고요. 한쪽만 가는 것을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선이 되겠죠. 기준선이 되고, 자, 반직선 OP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죠. P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OP가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왼쪽으로 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음의 방향은 말 그대로 시계 방향을 얘기하겠죠. 이게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각도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몇 도냐? 여기서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도길 재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음의 방향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시계 방향 돌아갈 때는 뭐예요? 이게 33도지만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360도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음수가 붙어 있다. 자, 양의 각을 음의 각을 양의 각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양의 각과 음의 각을 빼주면 그게 바로 360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의 각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의 각에서 360도를 빼주면 바로 음의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60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빼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 받고 더해주면 360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각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각도의 변환입니다. 우리는 각도라고 해서 이게 초등학교 때 30도, 60도 이렇게 도로 표시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표현이죠. 삼각함수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디안. 자, 그 약자를 따서 RAD라고 표시하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디안은 실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수 형태.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A 각도의 라디안을 구하라. 그러면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같이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실수 형태가 나옵니다. 라디안은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요 파이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3.14259 이거죠. 이 값입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 B 라디안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라디안을 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180도분의 파이로 했는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요 얘기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180도가
파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면 60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45도는 뭐예요? 180도를 4분의 1로 나눈 거죠. 4분의 180도 해주면 45도가 돼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2분의 1 곱하기 파이가 180도니까 약분해줘서 이건 6으로 약분되지면 2하고 30이 되죠. 그래서 15도가 됩니다. 여기 말 그대로 각도는 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함수는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삼각함수 중에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S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각도가 세타로 되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이루어진 이 직선과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이 R인 이 원의 교점, 요점이죠. 교점을 P의 x, y라고 할 때, Px, y라고 할 때 삼각함수를 정의한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세타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x, y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직각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사인 세타는 뭐냐? 사인 세타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가장 긴 거분의 y의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죠. 세타면 사인이다. 사인을 필기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은 당연히 코사인 C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래서 R분의 X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 이 T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물론 편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편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코사인은 친모다라고 생각하고 사인은 뱃설공주의 계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친부다. 백설공주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편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 세타가 이제 자식인데 이 자식을 친모는 품어 안는다라는 얘기고 계모는 얘를 껴안지 않고 아웃사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가장 멀리 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탄젠트는 방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타를 품는 듯 하면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우는 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보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필기체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세타일 때 A, B, C라고 돼 있으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가장 긴 거 A분의 품어라 이렇게 하면 여기 B가 되죠. 쉽죠? 그 다음 탄젠트는 타고 올라가라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B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왼쪽 하단에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좀 기울어지거나 회전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쉽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크가 있고 코시크가 있습니다. 이제 세크는, 코시크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세크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의 형태고, 역수를 취해주면 되고, 코탄젠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수분의 1. 코시크는 코세크란 얘기죠. 자, 요 세크하고 요 세크가 이제 앞에 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분의 1을 코시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삼각함수에 의해서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 값에 따라서 요것이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이 결국 0에서부터 시작해서 360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한 바퀴 회전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각형, 십자가 모양 그리면 1, 2, 3, 4, 4분면의 좌표 평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4분면에 있는 각도일 때, 2, 4분면에 있는 각도일 때, 3, 4분면에 있는 각도일 때마다 부호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올, 싸, 탄, 꼬라고 배웠습니다. 즉, 1, 4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다.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다.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시면 깔끔하게 외워집니다. 2, 4분면에서는 뭐예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고 얘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부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5분의 12.5파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되죠. 파이는 180도인데 2로 나눴으니까 이게 90도입니다. 즉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90도예요. 얘가 90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파이 180도가 되는 거죠. 90도보다 작으니까 1, 4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1, 4분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7분의 요거는 지우시고, 자, 7분의 7 플러스 7분의 6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자, 파이분 플러스 7분의 6파이가 됩니다. 자, 얘는 파이니까 여기인데 여기는 파이가 안 되죠. 즉 이게 7분의 14파이, 2파이죠. 이게 2파이가 한 바퀴 돈 건데 이게 2파이인데 얘보단 작아요. 그죠? 얘보단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1, 2, 3, 4, 4분면이고 올, 사, 탄, 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는 양수입니다.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자, 이렇게 각도에 의해서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특수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직각삼각형 그리는데 이렇게 아주 작게 그리십니다. 여기가 30도예요. 60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한 70도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45도는 똑같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 2, 루트 3입니다. 여기는 1, 2, 루트 3. 여기는 1, 루트 2가 돼요. 자, 그래서 사인 0도일 때는 0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십시오.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질 건데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사인은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180도. 사인 180도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예요. 90도일 때 1이 됩니다. 최대값. 자, 그 다음 0일 땐 0이 되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거고요. 90도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는 30도일 때, 4분의 파이는 45도일 때, 3분의 파이는 60도일 때 이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는 어떤 요 그림이죠. 그래서 사인은 아웃사인 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그럼 아웃사인 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근데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탄젠트는 얘랑 이렇게 크로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크로스 45도 동일하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탄젠트에서는 요것이 중요합니다. 탄젠트는 이쪽과 이쪽이 같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8일 땐 정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1인 거죠. 3분의 파이 분의 1인데 이게 뭐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분의 1. 그래서 결국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하면 결국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뭐예요?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 되는데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 루트 2분의 2가 되는데 약분해주니까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특수각에 대한 삼각형의 값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인일 때, 자, 분모는 무조건 2이고, 분모는 다 2이고, 0,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0도, 30도, 45도, 60도, 뭐예요?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코사인은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인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 2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인 6분의 파이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1.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값을 구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세타 값이 여기 있는데 이건 뭐예요? 3분의 1학수 9사인드 학수인데 3이고 여기 2입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가장 긴 거 3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여기 a란 얘기죠. 그럼 a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9에서 4를 빼주니까 5가 되죠. 이게 뭐예요?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 탄젠트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야. 자, 2분의 파이고 여기 파이니까 여기란 얘기죠. 여기는 올, 사, 탄, 코. 사인만 양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음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구하고 그 영역에서 뭐가 음수인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자,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요것으로 분해를 시키면 얘네들은 없앨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30도죠. 왜냐면 이게 360도 빼기 30도니까 360도 2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2파이는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남의 자식이에요. 여기는 계모고.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부정이 있으면 즉 사인 마이너스 세타면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아까 계모, 친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코사인은 친모니까 자식이 흠이 있더라도 품어서 흠을 없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친모라고 해도 뭐 자식들한테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고 계모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새 엄마도 잘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거는 바깥에 내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360도 더하기 30도지. 얘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 얘는 코사인 30도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걸 잘 해주면 특수각으로 몰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2파이로 빼주거나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요것도 사인 2파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그래도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사인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요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게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 파이로 묶어줘서 해주면 되는데 요 부분은 요 세 개는 뒤에 가서 공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들이 함수란 얘기예요. 삼각함수.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전해주는,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애 있고요. 뒤는 안 그리는 생략한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만 보면 뭐예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고 잘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반복이 됩니다. 즉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이걸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 치역이란 말 또는 최대값, 최소값이란 말은 뭐냐면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y의 값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x는 사실 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x의 x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x값이라고 하는데 값은 여기 값은 치가 돼요. 치역. 그래서 y값만 값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여하튼 요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폭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이만큼만 보겠는데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을 대칭해서 그 점이 있다 이거죠.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네, 이 그림을 여러분 그려야 하는데 이게 전형파입니다. 전형파. 네, 신호란 얘기죠. 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코사인은 잘 보시면 아까 사인은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죠? 얘를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 왼쪽으로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 또는 코사인에서
세타를 90도만큼 빼준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게 코사인이 사인의 값하고 동일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이동하면 사인과 똑같아지니까 사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함수라는 얘기고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됐고요. 얘는 잘 보시면 얘를 반 접어서 접으면 접혀집니다. 즉 y축의 대칭입니다. 코사인의 그림입니다. 자,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값을 더해서 값을 넣어줘도 그 값이 유지가 될 때 주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기함수일 때의 풀이의 급수와 주기함수가 아닐 때의 풀이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는 사인, 코사인 함수입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주기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 번 반복되는 요 길이, 이게 주기예요. 그리고 이 주기를 우리는 t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대신, 이게 a가 주기거든요. a가 주기입니다. 주기. 근데 우리는 신호나 이런 데서는 t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합니다. 자,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 4일 때는 f의 x가 돼요. 그럼 주기가 4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f의 x 플러스 2일 때 같으면 얘가 주기가 될 수 있어요. 2가 주기가 되면 그거의 배수는 무조건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가장 작은 반복된 가장 작은 거리 크기를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인의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입니다. t는 2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x 앞에 여기 b가 붙으면 이 주기의 속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갔다가 제자리에 오는 데 걸리는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속도에 b를 곱해주면 더 빨리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y는 sin 2x다. 원래 sin x일 때가 주기가 2파였다면 요때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2파이, 즉 파이가 됩니다.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주기는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값을 붙여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주기가 됩니다.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다 앞에다가 A배를 곱해주면 이게 만약 2를 곱했다 그러면 2배로 진폭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낮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요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얘네들은 커봐야 1이고 작으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는데 이렇게 된 이 그림을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 d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삼각함수의 주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한 번 반복했을 때의 거리, 얘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반복했을 때의 주기, 얘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파이입니다. 원래 삼각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파이의 분모를 a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그게 바로 주기가 됩니다. 자, 얘도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터보가 6이라고 했으니까 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 이 파이를 6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파이가 주기입니다. 즉 보통은 2파이까지 가야지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얘는 3분의 파이까지만 가도 한 번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작아진다. 빨리 반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어떤 x값도 다 되고 여기도 다 됩니다. 그러나 탄젠트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다 무한대가 되는 값들이 각 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정의역이 되고 수역은 아무리 커봐야 1이고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입니다. 탄젠트는 무한대까지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작아지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고요. 자, 주기는 1파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탄젠트에서 주기는 왜냐면 요 폭이 2분의 파이까지 밖에 안 가고 이쪽도 2분의 파이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반이 줄어들어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은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은 y축 대칭이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대충 보시면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앞부분을 배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호도법,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각도별로 음수인지 양수인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삼각함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